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종자 마저 이어가고요. 육묘까지 끝낼게요. 우리 지금 재배 기술 보고 계시죠? 종자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종자가 발화하면 어떻게 어린 모를 키우는지 이번 강 내용 거기까지입니다. 자, 종자의 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이 동그라미들은요. 실제 시험에서 보기로 각종 재배학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이에요. 재배학 시험은요. 나왔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강의 때 내용은 정독해 주시고요. 일단 휴면이란 작물이 자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을 멈추는 생리 현상이다. 자, 영구히 아니에요. 생장이 정지된 거 아니에요. 수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생육이 정지됐다. 식물 자신이 처한 불량 환경에 대한 극복 수단이다. 아니, 일시적으로 왜 스스로 생육을 정지시키나 했더니 밖의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 종자 발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죠? 온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분, 빛 환경, 뭐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산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불량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 잠시 생육을 멈추는 것. 네. 그럼 우리 불량 환경에 대해 종자를 노출시켜서 불량 환경 하면은 우리 종자를 노출시켜서 어떻게 한다. 배운 거 하나 있으세요? 뭐였죠? 종자 경화 처리. 종자하고 불량 환경 나오면 인위적으로 경화 처리하는 거 아니면 종자 스스로 생육을 정지시키는 휴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휴면. 성숙한 종자에 적당한 발화 조건을 주어도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발화력이 있는 거예요. 예, 종자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발화하지 않는 경우, 싹트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불량 환경 때문에 발화를 하지 않고 있대요. 즉, 외적 환경 때문에, 그쵸? 종자 스스로 휴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물이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즉, 내적 원인으로. 사실 1번에서 이 내적을 우리가 읽어내기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전 여러분이 여기서 작물 스스로 왜냐면 휴면의 종류가 내적, 외적으로 계속 나뉘거든요. 그걸 읽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외적 환경 때문에 멈추는 거 아니면 작물 스스로 생장 활동을 멈추는 거 내적, 외적 휴면이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경화, 휴면. 자, 그러면 종자 휴면을 일단 분류해 볼게요. 분류 기준. 네. 종자 이렇게 생겼죠? 이 안에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배가 있고요. 배. 식물의 본체가 되는 거. 저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배젖, 종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종자예요. 그러면 종자 내 외부 원인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건 외부. 씨앗 바깥 환경. 또는 내부, 그쵸? 밑에는요, 배 내부 원인에 따른 분류. 배 내부, 배 외부. 이렇게 되겠네요. 네. 보죠, 뭐. 일단 종자가 뭔지, 배가 뭔지 구분해 봤고요. 종자 내 외부 원인에 따른 분류는 일단 자발 휴면. 다른 말로, 뭐, 진정 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워낙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발 휴면 또는 강제 휴면 같은 표현이고요. 네. 자발 휴면은 외적 조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적 조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 종자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은 문제가 없는데 종자 자체 또는 식물체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휴면이래요. 이런 게 있구나. 스스로. 타발, 강제 휴면은 종자는 반대죠. 이제 종자가 문제는 없어요. 종자. 네. 근데 외적 조건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발은 외적은 문제가 없지만
내적 종자 스스로, 타발은 반대로 외적 조건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기 1차, 2차 휴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워낙 이제 재배학 자료가 막 일본에서 온 거, 서양에서 온 거, 우리나라 다 이제 섞여 있거든요. 어떤 자료들은 1차 휴면을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을 같이 1차 휴면으로 봐요. 그리고 2차 휴면을 뭐로 보냐면 자발 휴면, 그러니까 1차 휴면이 끝난 상태. 그런데 또다시 휴면에 들어가는 거. 그걸 2차 휴면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애초에 휴면하지는 않았어요. 종자는 계속 살아있는데 불량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 와도 종자가 발화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걸 2차 휴면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1차, 2차 휴면 용어도 좋지만 자발, 타발 또는 뭐 진정, 강제 그 각각의 의미 이걸 묶어서 1차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구나. 2차 휴면이 있다가 정의가 다시 한번 나와요. 네. 자, 이번에는 휴면의 분류를 종자가 아니라 종자 안에 배 내부 원인에 따른 분류로 볼게요. 여러분,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죠? 배젖, 배유가 있겠죠. 양분을 공급하는. 그쵸?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죠? C껍질, 얘를 뭐라 그러죠? 우리 종피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종피. 자, 그러면 배 내부 원인에 따른 분류는 뭐 배 자체에서 분류가 문제가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외부 원인에 따른 건 배젖과 종피에 의한 휴면이겠네요. 그쵸? 근데 이때는요, 대부분이 종피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외부 원인에 따른 휴면을 그냥 종피 휴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원인이 종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부 원인에 따른 분류를 배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됐죠? 네, 한번 보죠. 뭐 외인성 휴면, 외부, 즉 종피 휴면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겠죠. 외인성. 배를 감싸고 있는 구조, 배유, 종피, 또 더 나가서 과피, 이제 종자 밖에 이런 특성이 발화를 억제하는 경우. 하지만 종피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원인에. 종피, 껍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요? 껍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일단 단단함이 있어요. 단단함. 너무 단단해요. 얘를 시험 문제에서는 종피의 기계적 저항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너무 단단한 거예요. 바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여기서 바라. 또는이 아니죠. 불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종피가. 뭐가 투과가 안 될까요? 투과되는 거. 아까 종자가 발화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죠. 네. 수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투수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또 산소가 못 들어와요. 공기가 안 돼요. 불투기성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불투수성, 불투기성, 이런 것들이 투과를 못하는 불투과성. 이런 문제 때문에 종자가 발화를 못한다. 근데 배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종피 휴면 또는 외인성 휴면.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나머지는 이걸 다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한번 볼게요. 비투과성 종피에 의해 나오네요. 뭘 투과 못하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네. 유도되는 휴면으로 발화에 필요한 수분, 불투수성 혹은 산소, 불투기성 어떤 용어로 나오든 이런 접근이 방해된다. 또는 기계적 휴면. 아까 너무 단단한 거. 종피 조직이 배젖 또는 종피인데 대부분은 종피예요. 종피 조직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발화를 못하는 거. 또는 화학적 휴면은 아무래도 양분을 공급하는 배유, 배젖과 연관이 많겠죠. 이런 데서 생장 조절 물질, 식물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5개 플러스 1개의 생장 조절 물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앱시스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나올 테니까. 네. 지금은 휴면을 분류하는 겁니다. 네.
배 외부 원인, 종피, 휴면, 불투과성, 단단함. 키워드만 여러분 암기해. 키워드만 딱.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 자체 특성이에요. 배 자체. 배 휴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배 휴면. 그런데 배 휴면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배 휴면은 말 그대로 배가 휴면하는 거예요. 배 자체. 또 하나는 배가 미숙한 거예요. 근데 이 배 미숙은요. 어떤 자료 학자에 따라서는 휴면에 분류를 안 하고 휴면은 종자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환경 또는 내적, 그러니까 발화력은 있는데 저 어떻게 표현하면 발화력은 있는데 외부나 내적인 이런 원인들 때문에 종자가 잠깐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미숙한 거지 휴면이 아니다. 아직 성숙이 안 된 거다. 발화력이 안 된 거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자, 보죠. 생리적 휴면. 이게 배 휴면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의 배 휴면. 배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때문에 앱시스산이 아까 말씀드린 ABA. 여러분 이제 생장 호르몬 할 텐데 억제 앱시스 이렇게 외우세요. 억제 앱시스. 아예 특성을 딱 잡아야 돼요. 생장 호르몬은 특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앱을 억제한대요. 휴대폰 앱을 억제한대요. 억제 앱시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장이 억제된다. 자, 발생적 휴면. 이게 배 미숙을 얘기하는 것. 미숙이 배 미숙. 네. 미성숙 단계예요. 미성숙 단계.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요. 발화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휴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는 발화 이전에 성장 및 분화에 필요한 시간, 이거를 그냥 후숙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종자가 왜 휴면하는지 종자 외 내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식물 본체가 있는 배 내 외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싹 정리하면 종자 휴면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별 3개. 여러분, 배 미숙, 종피의 산소 흡수제. 이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기들이에요. 보기들. 네. 골라내셔야 됩니다. 배 미숙. 아까 배 내 자체의 문제이지만 쟤는 발화력을 아직 갖출 시간을 못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휴면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배가 미성숙 상태이면 종자는 배가 성숙할 때까지, 즉 후숙 기간을 가질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 학자에 따라 뭐 휴면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도 있구나. 그리고 인식하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얘를 휴면에 포함시키는구나. 문제에서 얘를 휴면으로 제외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종자는 외견상 성숙했으나 어쩌고저쩌고 발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여기 있네요. 후숙 기간. 네. 가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피 휴면이네요. 종피 휴면. 네. 산소 흡수저해. 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투, 기, 성. 공기가 왔다 갔다 못하면 산소 못 들이마시고 호흡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쌓이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요 품목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 작물들. 대표적으로 종자가 불투기성 때문에 이렇게 발화하지 못하는 거. 대표적인 작물. 보리, 귀리 있고요. 특히 독고말이 많이 나와요. 독고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왜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런 데 막 무수히 많은 가시들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옷에 한번 딱 달라붙으면 잘 떼지지 않는 것들. 네. 국화가라고 하는데 요 뿌리란다. 가시가 굉장히 뭐 갈퀴 모양처럼 생겨서 옷에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독고말이. 근데 이 독고말이는요. 과실 안에 종자가 2개가 있는데 요거 오타 지우시고요. 2개가 있는데 2개가 스스로 발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공기가 모자라잖아요. 양분도 좌우를 하지만 너 먼저 발화해. 나머지 하나는 휴면. 얘가 발화하면 그 다음에 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피 특히 불투기성 하는 보리, 귀리
독고마리가 나옵니다. 독고마리가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독고마리 나오면 종자, 휴면, 종피 문제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불투수성. 사실 발하지 않는 종자를 다 경실이라고 해요. 경실 종자. 근데 그 중에서도 수분 투과가 안 되는 거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이게 경실의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흡수력이 없어서 발하지 못한다. 종피 휴면 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종피의 기계적 저항, 단단함. 이것도 종피 휴면이죠. 너무 단단해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 너무 단단해요. 그럼 어떡해요? 화학적 처리도 있고요. 나중에 종피 파상법 해서 종피에 흠집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또 대책도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배 자체의 휴면, 배 미숙하고 배 휴면으로 나눴죠. 배 미숙, 배 휴면. 네. 그다음에 종자 자체가 지닌 어떤 호르몬들에 의한 휴면. 이런 것들이 종자의 휴면을 유도하는구나. 네.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신 이거는 뭐 글쎄요. 나중에 이런 지베렐린이라든지 이런 생장 조절 물질을 우리가 따로 배우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출제 가능성 극히 낮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발해 저해제, 발해를 저해하는 여러분 발알을 저해한대요. 이 같은 말이 뭐죠? 휴면을 유도하네요. 또는 연장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종자의 발화를 저해한다? 휴면을 유도한다. 휴면을 연장시킨다. 이런 것들이 종자가 발화하는 거를 막는다. 자, 이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요거까지. 네. 쿠마리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네. 옥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조절 물질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억제 앱시스 했었죠. 억제 앱시스산. 이제 지금부터 나온 거 옥신, 조금 전에 예시 잠깐 들었던 뭐 지베렐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옥신 특징이에요. 앱시스산은 모든 걸 억제시켜요. 그 다음에 옥신은 모든 걸 성장시켜요. 그 다음에 도장, 지베렐린, 도장지베. 지베렐린도 성장이에요. 하지만 옥신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베렐린은 질소처럼 영양생장을 많이 시키는 거. 네. 둘 다 세포가 생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격이 약간 틀리다. 얘는 영양생장, 키 크는 거. 그렇게 인식하셔야 편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여기 억제, 앱시스산. 여러분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앱시스산이 나왔는데 뭐를 억제해? 또 휴면을 억제한다가 아니죠. 네. 발화를 억제하는 거예요. 발화를 억제한다. 휴면을 유도한다. 됐죠? 그 다음에 옥신. 이 NAA도요. 옥신의 한 종류예요. 옥신의 한 종류. 근데 옥신이 이제 여러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NAA가 감자의 맹아를 억제한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요 끝단에서 나는 게 정아. 제대로 나는 눈. 그 다음에 이 옆에서 나는 게 측아. 그럼 여러분 정아가 우세하면요. 이건 다른 말로 측아는 억제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눈이 많이 생식생장이 모두 다 같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자, 정아 우세, 측아 억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측아가 우세하면 정아가 잘 안 자라겠죠? 그쵸?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나중에 생장 조절 물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아 우세, 측아 우세. 반대 개념. 네, 반대 개념. 정아, 측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옥신을 봤더니 다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아의 발육을 억제한다가 아니에요. 즉 정아가 눈 터서 이게 발화되는 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 측아. 옥신은 정아 우세예요.
아이고, 정아우세. 측아 억제. 측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측아가 발육되는 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옥시는. 정아는 촉진시키는 거예요. 옥시는. 왜냐면 반대되는 게 나중에 시토키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얘는 측아를 발달시켜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정아가 안 되겠죠? 정아 억제.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하나만 잡아놓으세요. 옥시는 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 측아의 발육을 억제시킨다. 지금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발화를 저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측아를 억제한다 나오지 사실 옥시는 정아를 우세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측아가 억제되는구나. 지금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측아 억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아 우세로 알아놓으시면 좋고 정아 우세 이퀄 측아 억제. 얘도 뭘 억제시킨다. 네. 옥신의 한 종류라 말씀드렸죠. 앱시스산은 원래 발화를 억제시키고 휴면을 유도시키는 것이고. 네. 요거 이해되시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감자에서 싹 트는 것도 억제한대요. 예. 옥신의 한 종류. 네. 정아 우세로 기억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퀄 종자 휴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측아 억제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종자의 휴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구나. 배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종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되는구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봤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종자 휴면의 원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종자 휴면의 원인이 가장 쉽게 나오면 저렇게 동그라미 1번, 배의 미숙 2번, 종피의 기계적 저항 아닌 것은 고르는 게 나오겠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 재배하기 어렵게 나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발화 저해제들의 존재 이렇게 안 하고 옥신의 이거를 추가를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네.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휴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게 뭐예요? 휴면을 유도한다, 연장한다, 발화를 억제한다죠. 왜 그렇다고요? 스스로 또는 외적 원인에 의해서, 그쵸? 일시적으로. 즉 발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발화를 늦추든 뭐하든 발화 조절.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종자 휴면의 기능. 발화를 조절한대요. 시간을 확보하고 모든 종자가 일시에 발화하는 것을 막고. 발화 조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시간 확보. 모든 종자가 일시에 발화하는 것을 막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나온 것들 불량 환경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물론 얘가 원인이 돼서 발화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휴면의 기능하면 발화의 조절, 발화 시간 확보, 일시 발화하는 것을 막는 거, 그다음에 불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시면 휴면 상태의 종자는 다른 식물과 경쟁이 약할 때 내가 좀 할만한데 이럴 때 발화를 시작하기도 한다. 발화 조절. 발화 조절에 하나, 둘, 세 가지 표현이 들어가고요. 얘도 이제 예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원인이 돼서 조절하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종자의 생장 정지와 휴면은 다른 거예요. 종자의 생장 정지는 말 그대로 수면이 끝났다. 휴면은 뭐예요? 휴면은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자. 그냥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휴면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아까 옥신도 나왔고 배의 미숙도 나왔고 쭉 나왔잖아요. 종피도 나왔고 이런 기능 발화 조절을 위한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타파하지? 4개. 어떻게 타파하지? 볼게요. 휴면을 타파한다. 같은 말 발화 촉진한다. 휴면을 유도한다. 발화를 억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경실, 발화 못하는 종자를 경실, 그 중에서도 수분 때문에 좁게 의미하면 얘를 발화 촉진하는 거는요. 종피 파상법, 종피의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얘 경실 어디서 났어요? 수분, 불투수성, 종피가 문제였잖아요. 종피의 불투수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불특이성도 사실 해당돼요. 종피 문제니까. 거기에 종피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경실의 발화촉진법, 종피파상법.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처리. 여러분, 우리 생장조절제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식물 생장조절제 또는 조절물질 또는 식물 호르몬 이걸 같은 뜻으로 많이들 써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호르몬은 식물 자체에서 만들어낸 천연 물질 그리고 얘를 포함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학물질 이걸 통칭하는 말이 생장조절제, 생장물질이에요. 그래서 생장조절제 처리 또는 어떻게 화학약품의 처리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네. 지베렐린 네, 그 중에 지베렐린은 화학 없어요. 화학적으로 합성 못해요. 무조건 천연만 있습니다. 천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 시토키닌, 에틸렌, 질산칼 이런 건 이제 화학물질이겠죠. 화학물질. 그래서 생장조절제를 처리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장조절제 처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화학물질 처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생장 호르몬이라고 예를 들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베렐린만 예를 든다면 그냥 천연 호르몬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장조절제가 맞고요. 이거 예를 들면 화학물질의 처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경실의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온도와 습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온도, 수분,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습도라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광. 이 중에서 수분이 종자의 휴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수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휴면을 왜 하는지 봤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봤는데 예를 들면 발화를 우리 재배잖아요. 발화해야 되잖아요. 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화를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발화를 촉진할 때 경실이라면 종피 문제라면 흠집을 내주는구나. 종피에. 또는 이런 물질 처리, 온도, 습도 처리를 하는구나. 자, 원인 중에 하나가 배 자체의 원인이 있었죠. 배휴면과 배미숙 중에서 배휴면의 경우에는 이거 가끔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충적법 또는 노천매장법. 자, 언제 배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배휴면일 때 습한 모래 또는 이끼를 종자하고 엇갈려 층상에 쌓아 올라두면 그러니까 충적법. 그리고 저온이에요. 저온. 여기 또 고온 아닙니다. 여러분 종자는 고온에 있으면 안 돼요. 종자는 이렇게 두면 휴면을 타파할 수 있다잖아요.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휴면을 빨리 지금 잠들고 있는 애를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자는 수분은 없을수록 좋고요. 건조할수록 좋고요. 예외가 하나 있었죠? 저온 준화할 때. 그땐 너무 건조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습도는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산소 밀폐되어 있을수록 좋고요. 산소가 없을수록 종자 보관할 때는 그리고 적당한 저온에 두는 게 좋아요. 저온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관을 하면 충적법으로 보관을 하면 휴면 타파할 수 있다. 충적법의 의미 어떤 때 쓰이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빛, 광이 또 나오네요. 광.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죠?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광이 좋대요? 또 적색광 나와요. 적색광은 여러분 다 좋아요. 가시광선의 적색광 우리 스펙트럼 봤어요. 네. 청색광은 휴면을 유도한대요. 얘를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 지금까지 광 어떻게 했었죠? 광은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광합성은 가시광선, 이건 이제 다 암기하시죠? 가시광선의 청색광과 적색광이 효율적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일장 효과, 일장 반응은 뭐였죠? 흑자총, 흑자 보는 게 아니라 적자. 적색광, 가시광선이죠, 이거 다. 색깔 있는 건 가시광선이에요. 적색광. 그 다음에 자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 이 순서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아예 일장 효과에서 적색광만 묻는 경우도 있고 순서대로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하시고 일발적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일발적.
일장 효과와 종자 발화에는 적색광. 적색광.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발화를 촉진한다. 또는 같은 말로 휴면을 타파한다. 얘를 그냥 발적 이게 아니라 분류했잖아요, 지금. 자, 휴면 지금 뭐 광합성인지 일장효과인지 발화인지 뭐에 대한 건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휴면을 적색광은 타파하고 적색광은 타파한다, 발화를 촉진한다. 적색광 발화를 촉진한다. 네. 그다음에 청색광은 유도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좀 어렵지만 종자 휴면을 얘는 발화를 기준으로 한 거고 얘는 휴면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딱딱 맞춰야죠. 휴면을 기준으로 한 거고 적색광은 휴면을 타파하고 발화를 촉진하고 청색광은 유도한다. 적파, 청유. 광은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하나 정도 더 보자면 안저자자 있죠? 안저자자. 네. 안토시안. 저온에서 자색광, 자외선.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많이 나온 것들. 자, 광 나오네요. 광.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적색광은 휴면을 타파하고 청색광은 유도한다. 자, 발화 촉진 물질.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종자가 발화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휴면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뭐 광을 이렇게 하고 뭐 충족법을 어떻게 하고 나오고 이제 생장 조절 물질, 죄송합니다. 생장 조절 물질 그리고 화학 물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장 조절 물질 우리 나중에 따로 한 챕터로 다룰 거예요. 출제 비중도 높고, 네, 근데 이 곳곳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식물이 스스로 생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 천연 호르몬. 이것도 생장 조절 물질이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생장 조절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생장 조절 물질 안에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 식물 호르몬도 있고요. 이런 화학 물질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나오는 것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종자가 휴면을 깨트리고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일단 첫 번째 지베렐린이 나옵니다. 지베렐린. GA로 흔히 씁니다. 네. 여러분 지베렐린 그 다음에 옥신, 그 다음에 시토키닌을 같은 범주내로 두시고요. 뭐 이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보셔도 되세요. 이 세 가지는 같은 범주구나 지금은. 네. 그 중에서도 지베렐린과 옥신을 더 작은 카테고리로 묶어 놓으세요. 자, 이들은 생장과 관련이 있어요. 생장. 근데 생장을 하려면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는 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도 옥신과 지베렐린은 생장, 아예 인식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시토키닌은 그냥 분열, 물론 분열을 통해서 이 친구도 생장을 유발하지만 우리는 생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시토키닌은 분열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생장 옥신, 분열 시토키닌. 그럼 생장 지배 아니냐고요? 옥신과 지베렐린은 같은 생장과 관련된 호르몬 물질이긴 한데 지베렐린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과거에 질소하고 같이 연결지어 놓으세요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베렐린은 웃자람, 도장 이런 거로 많이 나와요. 즉 줄기신장, 신장생장 이런 거랑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도장 지배
도장집에 지금 생장 조절 물질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베렐린 나오고 아까 옥신도 나왔고 지금 시토키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크게 5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중요 3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유도하는 거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옥신은 생장, 지베렐린은 생장은 생장인데 키 크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시토키닌은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긴 하지만 얘는 왜 분열로 제가 인식하시라 그러냐면 자꾸 측지, 곁가지, 그다음에 기관의 분화 이런 거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거로. 그러니까 딱 인식을 옥신 생장, 그다음에 지베렐린은 같은 생장인데 위아래 생장, 그러니까 도장과 관련된 거, 웃자람과 관련된 거 많이 나오는구나. 시토키닌은 분열 이렇게 인식시켜 놓으세요. 자, 지베렐린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아래 신장을 촉진해서 각종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고 발화 촉진하는데 효과가 크다. 오케이? 네. 지베렐린, 휴면, 타파. 반대되는 게 뭐가 있었죠? 나중에 나올 그 생장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앱시스산. 여러분, 뭐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 이유는 출제위원이 지베렐린 할 수도 있고요. GA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베렐린은 대부분 지베렐린 이렇게 쓰지만 앱시스산은 ABA로 많이 써요. 되도록이면 눈으로라도 익혀두시라고 합니다. 앱시스산은 휴면을 유도, 연장. 네. 지베렐린은 반대로 촉진, 휴면 타파, 발화 촉진.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해놓고요. 이 시토키닌 뒷부분에 호강성 종자의 암발화를 유도한다. 이 문장요.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고쳐 놓을게요. 정어표로 여러분도 보실 때 지베렐린 뒷부분에다 이어 붙이세요. 지베렐린 뒷부분에다가 지베렐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빛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빛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호광성 종자, 빛을 좋아하는, 빛이 있어야만 하는 거는 광발화 종자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빛을 좋아하는, 그래야 발화되는 종자, 호광성 종자 기억나시죠? 호광성, 현광성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있어야 발화가 잘 되는 호광성 종자가 암 조건, 깜깜한 상태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근데 그때 지베렐린 처리를 해주면 얘가 무슨 호르몬이라고? 빛과 관련된 호르몬. 이 처리를 해주면 깜깜한 상태에서도 발화가 되기 쉽대요. 됐죠? 네. 요거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호광성 종자의 깜깜한 상태에서 발화 유도하는 거, 지베렐린. 신장인데 위아래 신장, 그 다음에 얘는 빛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근데 물론 어떤 자료 보시면 여러분 시토키닌 같은 경우에도 호광성 종자의 암발화를 유도한다라는 문장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이 시토키닌 이 호르몬 중에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키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도 빛에 반응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건 정말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호광성 종자 암발화 유도 빛 호르몬 지베렐린.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고 발화 촉진에서도 휴면 타파에서도. 그럼 나온 김에 이제 시토키닌 해볼게요. 시토키닌 아까 시토키닌 별명이 뭐라고요? 분열 시토키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지만 자꾸 곁가지 기관 분화 이런 걸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시토. 네. 그래서 시토키닌 나오면 항상 뭐 기관의 분화, 곁가지, 측지의 발달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말이. 지금은 이제 종자, 휴면, 타파, 발화, 촉진과 관련된 거죠.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시토킨이 나오는데 시토키닌은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봤지만 정화가 아니라 치가의 생장, 치가가 싹이 트는 거, 발화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뭐 있었죠? 아까 옥신. 옥신은 정아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정화의 발화를 촉진시키고 대신 뭘 억제시켰어요? 정화 우세 즉 아의 생장을 억제했잖아요. 그죠? 기준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옥시는 정화가 싹 트는 거, 정화 우세 현상을 촉진시키고 대신 치가 견눈이 발달하는 걸 억제했어요. 근데 반대. 시토키닌은 정아를 옥신하고 반대예요. 정아를 억제하고 즉 아의 발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츠가 우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츠가 생장. 지금은 요거로만 알아놓으세요. 나머지 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성격 잡으세요 했던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종자 휴면타파와 관련해가지고 지베렐린, 휴면타파, 시토키닌은 치가 발달, 그다음에 옥시는 정화 발달. 네. 그 외에 에스렐 같은 약품, 양상추 발화, 뭐 이런 거, 질산염, 뭐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아놓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출제 확률은 지베렐린과 시토키닌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종자의 발화를 유도하는 거. 네. 그리고 온도 처리 있어요. 아까 저 위에서 배휴면인 상태에서는 충족법으로 저온에서 보관해야 된다 했었죠. 근데 그건 사실 장기간 노천에서 이끼나 뭐 습한 모래나 해서 충족법으로 쭉 장기간 보관을 하면 배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휴면타파법이긴 한데 좀 더 보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충족법은 저온.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최대한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족법은 보관 쪽 좀 장기간에 맞춰서 있다고 한다면 온도 처리 한번 보세요. 저온 처리, 고온 처리 다 있어요. 저온 처리, 고온 처리. 또 뭐 작물 암기하셔야죠. 저온. 알팔파, 감자. 고온 처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자, 휴면, 타파, 발화 촉진 유도하기 위해서 알팔파나 감자는 저온 처리. 벼는 고온 처리. 네. 알감자, 배고. 알팔파, 감자는 저온 처리, 벼는 고온 처리. 네. 그리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는 뭐예요? 수분, 그다음에 온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우리 종자 발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습도, 그리고 온도, 산소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빛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종자가 휴면을 하는 원인, 발화에 좋은 환경, 발화에 좋은 환경이 안 되니까 외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부적인 휴면도 있지만 외적 환경이 안 좋으니까 휴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깨트려주는 게 대책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에 관한 거, 충족법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지만 배휴면을 깨내기 위해서 저온 처리를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작물들은 저온, 벼는 고온 처리를 해주고, 습도, 수세, 침지, 열탕 처리 이런 조절을 해주고, 광 어떻게 해주고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식물 호르몬이라든지 생장 조절 물질들을 처리해주고. 네. 원인하고 대책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종자 휴면 타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후숙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아니라 배 미숙일 때, 배 휴면이 아니라 배 미숙일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대신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떤 환경? 건조하고 저 습도, 온도 조절하는 환경. 네. 여기 핵심 키워드 암기하시고요. 2차 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발, 타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놓되 어떤 분류학자들은 자발과 타발을 한꺼번에 1차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럼 그런 면에서 2차 휴면은 원래 휴면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불량 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발화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환경이 됐는데도 발화를 안 하는 거. 또는 1차 휴면 깨어났는데 2차 휴면 또다시 오는 거. 자발, 타발하고는 약간 분류 기준이 다르죠. 네,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종자의 저장 볼게요. 저장. 여러분, 종자 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종자 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발화력 유지. 발화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요? 발화되면 안 되죠.
발화력은 유지하되 저장 기간 동안에 발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 건조. 습도가 제일 중요해요. 습도. 건조를 다른 말로 낮은 습도 이렇게 보기 나오기도 하고요. 알맞은 저온, 산소 차단, 다른 말로 밀폐. 알맞은 저온, 건조, 밀폐. 그다음에 저장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아까 배휴면일 때 충족법 있었죠?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사실 배 충족법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장기간 이렇게 보관하면 좋다. 그래서 저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종자 퇴화 볼게요. 퇴화. 휴면 다음에 또 퇴화는 또 뭐예요? 퇴화는 어떤 품종 종자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생산력이 높아요. 생산력이 발화 잘 되고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산력이 감퇴하는 거. 왜요? 재배 연수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 종자를 쓴 게, 그래서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면은요, 뭐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막 이런 게 나와요. 갱신하지 않은 종자를 쓰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재배 연수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어요. 재배지를 바뀌었어요. 이런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생산량이 괜찮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그쵸? 종자 퇴화. 의미를 알아두시고 이거는. 얘는요, 불가역적이래요. 한번 퇴화된 종자는 어떤 조치를 해도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지만 저장 관리에 따라 퇴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퇴화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퇴화의 원인. 그럼 왜 갑자기 저렇게 뚝 떨어질까? 근데 위에서 답 나왔어요. 재배 연수가 오래됐대요. 오래되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돌연변이도 나올 것이고 다른 뭐 이형 종자, 이형주라 그러죠. 다르게 생긴 애들. 이건 뭐 일종의 뭐 불량 아니면 돌연변이 이런 게 섞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재배지를 바꾸면 환경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럼 병충해 잡초 같은 것도 막 섞일 것이고, 그렇죠? 그럼 대책은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먼저 유전성을 잘 보존해야 돼요. 유전성. 유전성 보존. 유전성 보존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원인이 자연교잡, 유전자형의 세대가 너무 오래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 연수가 아까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됐죠. 새로운 유전자형이 생겼어요. 돌연변이 생겼어요. 이형 종자는 다르게 생긴 애들이에요. 다르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대책이 뭐 이거 막으면 되죠. 이런 거 막으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유전성을 크게 대책을요. 유전성을 보존한다. 이 안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자고요. 종자 퇴화의 원인 대책에서 원인들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대책 첫 번째 유전성을 보존한다. 예를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격리 재배하면 유전성 보존 되겠죠. 그다음에 이형 종자 또는 이형주라고 해요. 다르게 생긴 애들 섞여 있는 거 방지 유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형주 제거 여기 있네요. 이형주 제거. 그다음에 밀폐. 원인하고 대책을 같이. 재배 연수가 길어졌다. 돌연변이 생기고 교잡되고 막 섞여 들어가고 못생긴 애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쵸? 여기 주 보존이 뭐냐면요. 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된 거. 말 그대로 주. 나중에 이런 돌연변이 이런 게 생겨도요. 우리 영양번식, 무성생식으로 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를 보존하면 유전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종자 퇴화를 막을 수가 있죠. 종자 퇴화 괜찮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유 재배 연수가 오래돼서 이런 유전성이 보존되지 않아서. 그쵸? 두 번째 이유는 또 뭐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있었죠. 재배지가 바뀌어서. 그쵸? 두 번째 이유. 재배지가 바뀌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재배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겠죠? 환경이. 바뀐 환경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불량 환경이니까 뚝 떨어지겠죠, 당연히. 불량 환경, 병충해, 잡초 제거나 소독해야 되겠죠.
유전성과 관계없이 불량 환경이니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산력이 좋다가. 그럼 불량 환경, 병충해 잡초. 얘네들 일단 소독, 재배 조건 개선, 좋은 재배 환경. 네. 여기는 병해충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종자퇴화의 이유, 종자퇴화가 어떤 건지 봤고요. 원인, 재배 횟수가 경과되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대책. 재배지 바꿨는데 불량 환경이니까 떨어지겠지. 병충해 잡초 소독, 기타 등등. 네. 이렇게 카테고리해서 원인하고 대책을 같이. 또 그런 여기 두 번째 대책 중에 병충해 잡초 소독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병충해가 있대요. 병충해. 그럼 종자가 이미 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병주, 병충해 없는 식물 또는 무병종자. 또 두 번째 대책에 들어가겠죠. 연관. 병충해, 무병주, 무병지에서 체종, 무병주 또는 무병종자. 뭐 이병주가 이병주 이상하게 생긴 애 도태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불량 환경하고 연결을 지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자의 수명 볼까요? 수명. 발화력이 있는 기간이 종자 수명이래. 수명.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다 했어요. 이미 수분. 수분 종자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분과 저장 습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온도 있었잖아요. 온도. 보관 중에는 적당한 저온. 그 다음에 통기, 밀폐. 세 가지가 영향을 준대요. 영향을 주는 거 원인 세 가지. 그다음에 뭐 진정종자, 비진정종자 이것도 뭐 종자 자체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종자가 뭐냐면요. true seed예요. 진짜 종자. 진정종자가 영어로 true seed예요. 그럼 진짜 종자? 배유, 종피로 구성된 진짜 씨앗, 수정된 씨앗. 얘가 우리 종자 구조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된 게 진정 종자예요. 얘는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건조해야 된다. 종자 자체의 수분도 낮아요, 얘는. 수분이 보통 7%,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종자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낮은 종자, 진짜 종자의 구조를 가진 종자, 종자의 수분 함량을 낮게 하고 저장 온도를 낮게 할수록 수명이 연장된다. 대부분의 종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럼 비진정 종자는 뭐냐면요. 열매를 종자로 쓰는. 그럼 여러분 열매 생각해보세요. 열매. 수분이 좀 많겠죠? 얘는 수분 함량이 떨어지거나 낮은 온도가 되면은 얘가 아니잖아요. 그럼 수명이 짧아져요.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좋겠죠? 네. 진정 종자, 진짜 종자. 건조한 거 수분 함량이 낮고 저장 온도가 낮을수록 수명이 연장. 비진정 종자 얘는 열매구나. 그러면 함량이 떨어지면 열매가 쪼그라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량이 떨어져요. 열매가 쪼그라져요. 낮은 온도에선 수명이 짧아지는구나. 이렇게 네. 종자 수명의 진정 종자, 비진정 종자면 종자 수명. 네. 종자 수명은 수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산소. 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별 4개.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암기. 자, 여기는 일단 보자고요. 일단 단명 종자, 상명, 장명. 느낌은 아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 연수는요, 여러분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자료마다 다 달라요. 그냥 단명은 1, 2년 내에 종자 수명이 끝나는 거. 상명은 중간, 장명은 5, 6년 이상. 네.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얘들을 다 섞어놔요. 그리고 이 중에 수명이 다른 거.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농작물, 채소, 화훼. 농작물 중에서 나오면 그래도 땡큐. 다 섞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쵸?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뭐 많진 않지만 어떤 공통점 찾기도 힘들고 근데 출제 많이 돼요. 별 4개짜리. 단명, 장명. 둘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알아놓으시고 네. 상명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상명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뭐 어떤 작물은 학자에 따라서 단명으로 분류도 하고 장명으로 분류도 하고 그래서 다 암기하시면 좋죠. 좋은데 단명이든 장명이든 딱 하나 중심 두시고 네 암기. 자 강의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육묘 짧아요. 육묘
육묘. 5분이면 끝납니다. 말 그대로 뭐를 기르는 거예요. 자, 이제 종자가 그 전에 미씨가 수정됐죠. 그럼 수정된 미씨가 종자잖아요. 얘가 이제 휴면했다, 퇴화했다,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어쨌든 발화를 촉진시켰어. 휴면을 타파하고 그럼 발화하죠. 그럼 얘가 이제 모가 되는 거예요. 어린 모. 얘를 기르는 게 육묘예요. 육묘. 자, 볼게요. 육묘의 뭐 뜻은 뭐 알았는데 얘를 어디서 길러요? 묘상 또는 모짜리.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위에서 수정된 미씨가 종자 발화 쭉 된 거 얘를 뭐라 그러면 실생묘라고 하고요. 종자가 발화해서 자란 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영양번식, 무성번식을 하면서 꺾고지 뭐 삽목시키거나 휘무지 뭐 젖붙임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네. 오케이. 줄기 조직의 연하기에 따른 분류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위에 종자 이외, 씨 이외 우리 생장기관, 생식생장기관 뭐가 있었죠? 종자, 꽃, 열매 있었죠. 그다음에 영양생장기관 뭐가 있었죠? 영양생장기관 뿌리 이건 당연히 아시죠? 뿌리, 줄기, 잎. 그쵸?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영양체로부터 즉 생식 기관 이외의 영양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줄기, 잎.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할 꺾고지, 휘무지, 젖붙임 얘네들 무성번식 보시면 뿌리, 줄기, 잎을 다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식기관이 아니라 영양기관을 어떻게 분리하고 막 꺾고 막 묻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영양번식이에요. 실생묘가 뭔지 구분하시고 그 외에도 생식기관이 아니라 영양기관을 하는구나.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육묘 방법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이 중에 요거 한번 볼게요. 양액, 육묘. 얘는 나중에 시설재배에서 많이 나오는데 양액, 액.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배양액이라 하는데 모든 영양소를 지녀야 돼요. 즉 얘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양과 같은 역할. 무기성분 충분해야 되죠. 모든 필요한 영양소. 또 나중에 보면 뭐 유기성분도 충분해야 되죠. 토양과 같은 역할. 근데 지금 토양 대신에 액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토양 재배라고도 합니다. 무토양 재배, 배양액, 무토양 재배, 그다음에 전목, 육묘, 상목, 육묘 이런 게 있는데 특징만 보자고요. 전목. 아까 우리 육묘는 지금 실생묘를 키우는 거, 보통의 육묘하면요. 실생묘를 키우는 거를 보통 육묘라고 해요. 근데 특이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뿌리, 줄기,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 외에 지금 양액 육묘를 하나 더 본 거고요. 네. 뿌리, 줄기, 잎을 어떻게 하는 영양번식들, 얘들을 영양번식 또는 무성생식이라 하는데 특징만 보자고요. 전목, 육묘. 접목시키는 거죠. 두 개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병충해 예방이 많이 나옵니다. 병충해 예방. 접목을 해서 어린 묘를 키우는데 왜 병충해 예방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접목한다. 그럼 뭐가 있어요? 대목이 있고요. 접수가 있어요. 이 대목을 잘 고르면 병충해 예방도 되고요. 각종 저항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세 조절도 되고. 접목, 육묘, 병충해, 특히 덩굴 쪼긴병이 가장 예시에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접목해서 육묘를, 어린 모를 키우기 시작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삽목, 육묘, 삽목. 삽목은 꺾는 거예요. 자르는 거.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 잎을 자르든 가지를 자르든. 뭘 자른다고요? 영양체, 뿌리, 줄기, 잎. 그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굵고 튼튼한 모 많이 나와요. 삽목. 왜냐면 여러분 가지를 영양체 뿌리 줄기 잎 중에 하나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이 부위에 캘러스라고 하는 세포 덩어리가 생겨요. 세포 덩어리.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를 막 발달시켜요. 이해되시죠? 특징.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린 묘 기르는 거 육묘를 하는데 일반적인 육묘는 실생묘를 기르는 거. 근데 그 외에 특이한 거 양액 육묘, 무토양 재배, 양액, 배양액의 영양소, 토양과 같은 역할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나오잖아요. 약산성에서 중성이어야 되고
토양과 같아야 되니까. 저 무기성분, 유기성분 충분해야 되고, 공기 충분해야 되고, 그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육묘? 영양번식, 우리 실생면은요,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된 밑씨, 유성번식이에요. 근데 얘들은 영양체, 뿌리, 줄기, 잎을 자른대잖아요. 그러면 성이 관련 안 하잖아요. 무성번식이에요. 무성번식 중에 대표적인 게 영양번식. 근데 두 개를 합쳤다? 대목을 이용해서 이런 저항성들을 증진시키는구나. 그럼 대부분이 접목육묘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 모를 키우는 거. 덩굴 쪼긴병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삽목을 한다? 삽목 꺾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꺾거나 자르거나, 그쵸? 그럼 요 자리에서 세포 덩어리가 생겨서 이게 분열하면서 뿌리가 굵고 튼튼한 모를 얻는구나. 특징. 자, 육묘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긍정적 기능, 요거 문제 나와요. 별 3개, 3개 또는 4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암기거리도 안 돼요. 직접 밭에다 뿌리는 거하고, 육묘를 하는 거하고, 첫 번째, 종자가 절약되겠죠. 밭에다 막 뿌리는 것보다 육묘를 키우면. 두 번째, 어린 모를 집약적으로 관리해 주잖아요. 뭐가 보호되겠죠. 그럼 세 번째, 내가 지금 여기다 밭에다 막 뿌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자라고 있어요. 얘를 일단 수확을 해야 돼. 근데 얘도 심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수확할 때까지는 묘상에서 얘를 키우자. 육묘하자. 토지 이용도의 제고. 그쵸? 세 번째, 재배를 지금 뿌려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환경이, 기후가 안 따라줘요? 그럼 좀 기다릴 수 있겠죠. 재배 시기 조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뭐다? 수량 증대. 자, 육묘의 긍정적 기능, 암기거리 아니에요. 뭐의 보호, 토지 이용도의 향상, 앞구루가 있어요. 그럼 얘 수확하고, 네. 조기 수확, 재배 시기 조절, 그다음에 직파제, 씨 뿌리는 거, 파종이 불리한 재배, 그 작물의 이용, 재해 방지, 결과적으로 뭐다? 수확량의 증가다. 중요하지만 쉬우니까요. 여기 이제 관리는 그냥 한번, 묘상 관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다. 약산성에서 중성, 투수 통기 잘 되고, 보수보비 잘 되고, 이건 입단이잖아, 입단. 묘상도, 모짜리도 결국 토양성, 배양액도 결국 작물 재배에 좋은 토양의 환경.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육묘까지 끝낼게요. 육묘는요, 여러분, 쉬운데 의외로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육묘의 긍정적 기능 꼭 보시고, 그다음에 특이한 육묘, 배양액, 양액 육묘랑 접목, 삽목 육묘 키워드,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강의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